안녕하십니까. 최대한 안보고서 항복이 오늘은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에 와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쭉 따라 걸어갈 건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걸어가면서 캄보디아 얘기를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출발! 자, 오늘 게스트는 한승희 선교사님인데요. 현재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인데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고 현재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계신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정말 특별한 관계의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학교나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학생 가르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도전을 받으셔야 된다, 이분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선생님. 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네, 선교사님 하시는 네. 목사님이십니다. 아. 네.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편하게 와닿아요.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학생을 그렇게 쭉 연결하고 연락하고 가끔 생일 되면 선물 사주시고 어떻게 지금 56세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누구더라? 그분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그분이 대통령 되고 장로님으로서 주일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보고, 아, 나도 저런 분이 되겠구나. 장로지만 사업하면서 목사님들, 이제 연약한 농촌교회 목사님들 도우면서 주일학교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이 큰 목자이고 나는 작은 목자처럼 아이들을 계속 좀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하게 됐죠. 미국 어떤 대통령의 기사를 보시고, 네.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잘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으셨군요. 그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양떼들을 잘 관리해줘야겠다, 잘 인도해줘야겠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됐죠. 오케이. 한승희 선교사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일화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6학년 졸업식 날 선교사님은 신촌 세브란스 소아과병동의 환아들을 돕자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대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는 용돈에서 매월 500원씩을 소아과병동에 기부하자고요.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에겐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눔의 사랑은 한승희 선교사님 월급의 일부와 아이들의 성금이 모아져 세브란스 소아과 병동에 기부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감사 트로피도 받았다고 하네요. 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니까 캄보디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저희 방송이 장애인 방송이니까 예. 그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볼게요. 그 선교사님 그 잘하시면서 어렸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우리나라 환경이 바뀌었을 텐데, 또 이렇게 잘하시면서 또는 젊으셨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좀 만나보셨거나 아는 장애인이 주변에 있다던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경우 장애인을 보셨어요? 대개 교회 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장애인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회생활 하면서 장애인하고 뭐 관계를 맺었다라든지, 뭐 일가 친지 중에 장애인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뉴스를 통해서 장애인을 만난 적이 아마 봤어도, 길거리에서도 없으셨어요? 이렇게 걸어다니. 그러니까 네. 내가 내 마음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네네네네네. 그러다가 우리 대한이가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제 완전히 돼서 지내면서는 어느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는 기회가 돼서 그때 가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분포된 수많은 장애인들, 각 지역마다 몇천 명씩 있다라는 그 장애인의 실태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하고 다니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있어도 못 본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사실 많이 아픔이 왔었던 적이 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이 되면서 어. 아, 내 제자가 시각장애인 됐는데 나도 장애인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드시고 국가인권의 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의 현실이나 이런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죠. 와, 네. 그러셨군요. 2000년 초반에 장애인 차별 그 활동을 네,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 출입할 때 네, 접근성이나 편의성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는데 네, 네. 우리가 뭐 조그만 자아뭉사증밖에 없어도 이 네. 사람들이 자기네들 괜히 그런 부분에 찍힐까봐 네. 조심하고 막 그 뭐 센터장이라든지 전철 역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막 직접 나와서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다가 네. 이제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지나가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제 직원들에게 부탁하면은 네, 맞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요.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안 돼. 그럼 나는 내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전문가가 돼 있어갖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어떻게 말해? 아, 나중엔 되든가요? 그렇지. 그걸 올렸을 때. 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정리를 해보면 응, 내가 비장애인 일반 국민으로서 이런 의견을 응. 공무원한테 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별다른 반응을 잘 안 보인다거나 그렇지. 하는데 국가인권회에 활동한 기록이나 응, 아니면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응.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주더라. 그렇지. 아, 전문가적인 무슨 생각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 장애인들도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와 같은 국민이니까 좀 그들에게도 조금 더 좀 편의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시간 내고 써서 보내야지만이 해결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비장애인 그 관청의 사람들이나 각자 어떤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이나 이런 접근성 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에 대한 이슈가 그렇죠. 지금 우리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뷰했던 고정민 선생님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이동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시각장애인 말고도 다른 여타의 장애인들도 네. 다 포함해서도 결국은 이동 또는 접근성 그렇죠. 뭐 이런 이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느껴지시는군요. 한국의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아직도 저기 굉장히 강하구나. 왜냐면 필저 타고 이제 저기 출근 시간에 하려고 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나중에 타도 되는데 왜 이 시간에 타느냐. 똑같이 출근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휠체어 장애인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 대중교통 지체가 되면 사람들이 왜 바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방해를 좀 하고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인다 사람들이. 그렇죠. 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네. 그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 때까지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 100년 대계면은 정말 100년이라도 계산하고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실 유치원 애들부터 교육을 계속 해 나가서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잠재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커서도 그 아이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나와요. 자연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놓쳤을 때라도 누가 장애인이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이걸 해야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가다가 막 끊어지니까 100년 대계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 한국의 장애인 사회에 대한 우리 선교사님의 인식, 식견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요 다음 편에 바로 또 캄보디아 얘기를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